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제이튜브의 오지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학원을 가느냐, 취업을 하느냐, 그거를 두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 몇 년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대학원은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이는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들과 또 그리고 고민했던 일, 그런 것들에서 좀 나누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카메라를 새로 샀는데 좀 더 제가 또렷해진 것 같네요. 제 아내가 너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너무 잡티까지 다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학원과 취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학원, 취업.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학원은 돈을 쓰죠. 돈을 쓰면서 공부를 더 한다. 이런 거고요. 취업은 돈을 벌죠. 돈을 번다. 근데 취업해서도 공부를 해요. 근데 하여튼 대학원은 근본적으로 돈을 쓰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과 취업은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대학원은 좀 이제 요런 테크트리, 그러니까 취업과 대학원은 약간 좀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우선 대학원에 가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석사를 하는 거죠.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잘 갈 수 있는 게 이제 강사를 좀 하다가 대학교 강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잘 되면은 교수가 되는 그런 테크트리가 있어요. 뭐 테크트리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석사, 박사, 그리고 취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좀 취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연구소 나름 뭔가 좀 높은 위치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석사, 그리고 바로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고 해요. 없다. 석사할 바에는 박사까지 하라고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부 연구소에서는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석사까지 해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랑 취업한 다음에 하는 공부는 좀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대학원은 좀 더 이론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논문을 쓴다던가 그리고 논문을 뭐 읽고 뭐 어떻게 뭐 뺏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그리고 취업에서는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 제품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부들을 이제 하는 게 좀 약간 이제 다른 방향이에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대학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컴파일러를 공부한다라고 치면은 뭐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는 컴파일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구현하는 막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막 공부하고 깊게 파고들죠. 근데 취업을 해서 컴파일러를 배운다. 그러면은 컴파일러의 뭐 안에 구조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겉핥기로 이제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컴파일러의 옵션이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플랫폼에서는 어떤 컴파일러를 갖다 써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 나는 당장 크로스 컴파일러를 통해서 다른 쪽에 어떤 빌드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공부하는 방향이 다르게 되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둘 다 필요한 이제 공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취업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실무를 떼어보다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 게 가장 뭔가 내게 되는 그런 공부 과정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저는 안 쉬었어요. 왜냐면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어느 일정한 지출이 나가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학원은 항상 이제 돈을 쓰는 곳이에요.
돈을 쓰는데 얼마나 쓰냐, 이제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따라 틀리는데, 풀타임 학비랑 파트타임 학비랑 똑같긴 해요. 하지만 풀타임으로 뛰면은 이제 하루 왼종일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있으면서 교수님 도와드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비를 좀 받게 돼요. 네. 근데 파트타임은 그런 게 없죠. 일단 이제 수업만 듣고 이제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학비에 대한 지원을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풀타임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파트타임을 하더니 학비가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추진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언젠가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은 박사라는 타이틀이 좀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언젠가는 할 계획이긴 해요, 저도. 근데 아직은 이제 좀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석사와 박사 과정, 뭐 이런 과정의 장점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점, 석사, 박사를 과정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어떤 연구소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대기업의 연구소라던가 이런 식으로 꼭 박사 어떤 이상만 뽑는 그런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타이틀을 얻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진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으면은 뭐 그걸 만든 사람 이렇게 해서 뭐 강의를 하고 강연도 할 수 있지만, 뭐 내가 이제 어떤 박사 타이틀이 있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런 타이틀에 대한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이제 학벌 세탁이 돼요. 석사를 하면 뭔가 타이틀이기도 하죠. 같은 의미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대 나왔는데 대학원을 인서울로 좋은 데로 갔다 이러면 학벌 세탁이 가능하고 남들 앞에서 좀 얘기할 때 좋겠죠. 근데 참고로 대학교보다 대학원이 더 입학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맥이 있어요. 교수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대학교 석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인맥들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가방끈이 길다 보니까 그분들이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괜찮은 교수님 밑에 있다 보면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국가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해 본 거는 이제 취직에 많은 도움이 돼요. 이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첫 번째로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든다.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딱 빨리 마치고 나면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좀 막 휴학도 많이 하고 석사도 이제 늦게 이렇게 졸업하면 나이가 드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좀 약간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엔 한 30살 전까지는 괜찮은데, 뭐 한 32, 셋 되면은 이제 신입으로 뽑기는 이제 완전, 그러기에는 좀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나이가 좀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석사만 할 경우에 애매한 경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석사 과정을 인정해주는 그런 곳으로 취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압박감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석사, 박사 이 과정을 이제 거치다 보면 불안함이 되게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함의 단점이 있고,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그냥 예인데, 애틀이라고, 풀네임이 뭐더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가? 하여튼 그래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 아닌데, 준공무원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석사 이상이어야 돼요. 석사 이상.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같이 일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 공무원화가 되면서 이제 다 퇴보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냥 말만 하고 일은 안 하고,
저는 에트리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에트리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나는 박사 과정을 하겠다. 그래서 외국까지 가서 박사 과정을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참 좋으신 분인데, 하여튼 그 제가 얘기하는 이 에트리라는 직장은 굉장히 돈도 많이 주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좋은 직장이거든요. 뭐 땡깡땡깡 놀라 그러면 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하여튼 그 직장을 때려치고 박사과정을 갔는데 박사과정을 마치고 오니까 너무 나이가 든 거죠. 그래서 아무데도 취직을 못하는, 그리고 교수 강사만 계속 뛰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또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모험이죠. 그러니까 뚜렷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내가 석사 박사를 한다 그러면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공부했다라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고 내가 가는 목표에 정말 내가 석사 박사 과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가는 게 저는 옳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근데 반면에 좋은 케이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에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삼성이나 좋은데 들어가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연구직에 좀 높은 위치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석사 과정을 들어가게 된다면 요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점이기도 한데 뭐냐면 모든 권력이 교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네, 네. 이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대랑 비슷한 문화가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 석사 타이틀, 그리고 박사 타이틀 졸업을 시켜주는 권한이 교수에게 있다 보니까 그 교수가 정말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른 부조리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 양심이에요. 교수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한 교수 밑에, 좋은 교수 밑에 들어가면은 이제 석사 과정이 좀 편할 수 있지만, 안 그럴 경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말을 이제 공감을 할 텐데, 이등병 때 위에 선임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했던 이등병이 나중에 병장이 되면 정말 악랄하게 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등병 때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장이 되면은 나 나름대로 이등병한테 잘해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해줬는데 못되게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다 못된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래, 내 나름대로 이등병한테 잘해주지만 그 이등병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고 더 편하게 굴려는 모습을 내가 병장이 되어서 볼 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자기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받은 어떤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심각한 부조리들. 근데 그거를 내가 교수가 됐을 때 그거를 자기가 포기하느냐,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부조리들은 계속 되물림되고 있어요. 예. 이게 학교 문화에도 있거든요. 석사 박사 과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거를 이기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려면 내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 어떤 선배가 된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안 당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석사 박사 과정을 할 때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이거를 옆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대학교 학생들하고 많이 같이 진행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박사 과정. 그러면은 이제 교수가 주말에도 그냥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야 나와라 이러면 막 나오고,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랑 또 우리 뒷담화들을 저는 이제 다 옆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 그러니까 훌륭한 학자이면서 인성까지 좋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실 거면 잘 알아보시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시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저도 뭐 준비를 하다 말았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영어 점수가 좀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서울대 학원이랑 연세대학원이랑 뭐 고려대학원 뭐 이런 데 알아봤는데 다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탭스 600점 이상, 뭐 토플 뭐 몇 점 이상, 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는 정도여야지 이제 최소 기본 조건이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점을 보더라고요.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교 때 학점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써야 될 게 학업 계획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돼요. 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 천만 원 있어야 돼요. 1년에. 네. 한 학기에 제가 간 게 700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500은 있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학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뭐 쉽게 아까 얘기했던 전임 파트타임이 있는데 야간이 또 있어요. 이게 야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야간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냐면 이미 다 이제 취업해서 어느 정도 직위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타이틀 획득을 위해서 인맥을 위해서 가는 대학이 이제 야간이다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다. 이 야간이 다 있는 건 아니고 고려대랑 연세대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대학원에 대한 결론을 낼게요. 결론. 네. 그러니까 확실한 목적이 있으면 가세요. 네. 어떤 확실한 계획. 내가 이 석사나 박사의 타이틀을 따서 뭘 하겠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이 가야지, 없이 가면은 좀 시간만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래 확실한 목적을 좀 세우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는 뭐 취업을 좀 해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뭔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더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는 더 좋은데 사실 나이가 어릴 때 빨리 가는 게 좋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석사 박사에서 교수할 게 아니면은 취업이잖아요. 취업은 좀 나이가 어리면 유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한국에선 외국은 다르지만 한국에서 취업을 할 거면 나이가 어릴 때 빨리 가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우선 취업에 대해서는 좀 짧게 얘기할게요. 우선 취업은 돈을 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강제로 시켜요. 왜 안 그러냐면은 잘리니까 나는 이제 공부를 강제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좀 빡시게 하다 보면은 보는 눈이 생기면서 실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의 장점은 뭔가 학업을 깊숙이 한다라는 건데 자기가 목표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잡지 않으면 정말 내가 이거 반드시 이걸 학문을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겠다는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그냥 공부를 했다라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취업에서 하는 공부는 뭔가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제품이라는. 근데 물론 그 제품을 생산하는 목적도 타의에서 결정된 거지만 어쨌든 목표가 좀 더 구체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빡시게 하다 보면은 이제 보는 눈도 좀 더 생기고 그리고 실력이 좀 더 빨리 늘 수 있어요. 이제 환경상. 예. 그러다 보면은 다른 직장 또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고 좀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개발자가 이제 중급 정도 개발자가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연봉은 뭐 5천은 그냥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돼요. 중급 한 3년 정도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저도 한 3, 4년 차 정도 됐을 때, 한 5천 정도 불렀을 때 좀 부담스러워 하긴 했지만, 받을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결론을 내면 대학원하고 취업은 약간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 근데 둘이는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목적인 것 같아요. 목적. 내가 가는 길에 석사가 필요하다 하신 분은 석사를 하셔야 되고, 예. 예를 들어 교수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죠. 석사 박사는. 나는 뭐 어떤 타이틀이 필요하다. 내가 가는 직장에는 뭐 석사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은 정말 석사 박사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취업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석사 박사 과정 가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근데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는 교육자로서의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저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라도 좀 타이틀이라도 따기 위해서 석사 박사 나중에 좀 빡시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